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패스트컷 김나연입니다. 가을을 알리는 절기 입추는 지났지만 아직 폭염과 열대야의 기세는 꺾일 줄 모릅니다. 시원한 가을,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사회부 김종선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35도라는 숫자만 봐도 옛날 같았으면은 굉장히 기온이 높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뭐 이래 이런 좀 생각을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진이 바로 이 더위의 파장이 낳은 그런 이슈와 관련된 사진입니다. 네, 첫 사진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라는 게 쓰여져 있는 걸 보니 네.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네.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 안 틀 수가 없었는데 전기료 걱정 참 많이 했거든요. 네, 이 집배원분의 표정도 좀 이채롭죠.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심오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우체국 직원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송한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우편함에 넣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폭염이 본격화한 7월 하순에 검침한 전기요금이 각 가정에 배송되기 시작한 건데요. 현재 한전은 인력 등의 문제로 검침일에 따라 고지서를 7차례에 걸쳐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달 25일과 26일에 검침한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인해 고통받은 시민들,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해 대폭 증가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둔 후 누진제의 위력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죠. 네, 2016년 이후에 한전이 원래는 6단계로 누진 구조가 나눠져 있었던 걸 3단계로 좀 줄이긴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도 여전히 좀 부담이 크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기요금 고지서가 정말 공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동안 변화된 소비 패턴과 가구 분포를 반영해 기존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한 이후 3단계 요금을 적용했습니다. 1단계가 0에서 200kWh, 그리고 2단계가 201에서 400kWh, 3단계가 401kWh 이상으로 전기요금 적용 구간을 나눴습니다. 4인 가구 평균 전력 소비량이 350kWh이고 전체 가구의 94%가 400kWh 이하를 소비하는 것을 참고해서 정한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량이 더 많은 산업용과 일반용 요금에 대해서는 이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데 13.6%에 불과한 가정용 요금에만 이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관련 사진을 한 장 더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네.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이 사진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일 오후 모습인데요. 서울 정부청사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한 뒤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백 장관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 2 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kWh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7월과 8월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올여름 냉방기 사용에 대한 부담은 줄었지만 여름철마다 이 누진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이 폭염이 한참 진행된 뒤에야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이 땜질 처방에 그치고 말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2015년과 16년에 시행한 누진제 한시 인하 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6년 8월 한시적으로 7월에서 9월 구간별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했는데 올해는 이걸 100kWh로 늘린 겁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평균 1,370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그런 면에서 속도가 늦은 점은 국민께 송구스럽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난달에 검침을 마친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석했는데 분석이 최근에야 완료됐다는 겁니다. 분석 결과 올해 7월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크게 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폭염 기간이 늘었는데도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 대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이 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이 냉방기 사용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로 풀이되는 거죠. 매년 반복되는 누진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폐지밖에 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는 개시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벽을 짚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입니다. 최근에 좀 몸이 좋지 않아서 재판에 출석을 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출석을 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병원에 입원도 했었거든요. 예.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 이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돼 지난달 30일부터 5일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18번째 공판을 위해 걸어가던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잠시 멈춰선 채 이 검사석과 방청석 사이 이 나무 가림막을 손으로 짚기도 했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은 후에야 간신히 피고인석에 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두 차례 변호인에게 귓속말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네, 이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폭로자가 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서에는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2억 원을 받았고 김 전 의원 측 요청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런 진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에 거액을 건넨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8년쯤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41쪽 분량의 비망록 사본도 공개됐습니다. 이 비망록에는 MB와 인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괴롭다, 옷값만 얼마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들이 공개되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메모를 하는 모습만 보였을 뿐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올 5월 첫 공판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혐의를 적극 부인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건강 악화로 지연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일단 기존대로 주 3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스 관련 혐의를 시작으로 이어져 온 재판, 이제 뇌물 혐의와 관련된 증거 조사에 돌입한 단계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 실장, 기춘대원군 참 정말 권력을 상징하는 모든 별명이 붙었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모습입니다. 이번에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서 석방됐을 때 당시의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취재 기자들도 이날 많이 취재를 갔다고 하는데요. 지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귀가를 위해 구치소 정문을 나서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주역 중 한 명이죠. 김 전 비서실장. 이 562일간의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된 건데요. 구속 4개월 만에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병 보석을 호소해왔고 또 지난해에는 환자복을 입고 교정당국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는데 석방 당일인 이날은 멀쩡하게 구치소 정문을 걸어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상고심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법원이 김 전 실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1일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1심에서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비서실장.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이 김 전 실장의 구속기간 만료 전 블랙리스트 사건의 심리를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른 1심 사건들이 진행 중이니 이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석방은 됐지만 앞길은 순탄치 못할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정부의 우호적인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과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돼서 검찰 특검에 출석했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모습입니다.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좀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꽃 보이시나요? 날아오는 꽃도 좀 인상적입니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드루킹의 댓글 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응원의 의미로 장미꽃을 던진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 화답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날 김 지사는 오전 9시 26분쯤 특검 사무실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당당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미리 준비한 입장을 또박또박 밝혔습니다. 정치적 공방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진실을 밝히는 특검이 돼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또 지지자들 앞에서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을 향해 장미꽃을 던지자 손을 흔들어 보이거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김 지사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기 전까지 그 현장, 규탄하는 보수단체와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같이 뒤엉키면서 좀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현장에 경력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예. 혹시나 하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보수단체들은 김경수를 구속하라 이렇게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들은 준비해온 태극기와 상조기를 손에 든 채 이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지자들 역시 특검하라. 김경수 응원해요. 이런 피켓을 들고 김경수 화이팅을 연신 외쳤습니다. 이날 경찰은 5개 중대 경찰관 500명을 배치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의 특검 출석 이후 차량과 행인들의 통행을 따로 통제하지는 않았는데 특검 사무실 입구에서 출입자들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을 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SNS를 통해 특검 소환 조사에 대한 심경을 밝혔는데요. 가시밭길 위에 놓인 장미꽃, 그 꽃에 담아주신 마음들 가슴에 꼭 새겨두겠다라면서 장미꽃을 던진 지지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바닥에 누워 있어요. 어떤 사진인가요? 이게 좀 익숙하기도 합니다. 트렁크가 보이고요. 네. 그 트렁크를 나르는 짐수레도 있는데 공항 같아 보이죠. 지난 7일 인도네시아 롬복섬의 프라야 국제공항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규모 7.0의 강진이 이곳을 강타했죠. 휴가를 중도 포기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귀국 항공편을 기다리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국내 한 유명 프로그램의 촬영지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이 섬. 이 지진 당시 1000여 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 약 80명은 한국인이었는데 한국 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관광객들은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무사하게 이 섬을 잘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전 놀라웠던 게 규모 7.0 정도면 굉장히 큰 강진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항이 벽에 좀 금이 가거나 유리창 일부가 부서지는 것 이외에는 크게 활주로나 이런 데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이 인도네시아가 또 불의 골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진앙지와 가까운 롬복섬 북부 지역, 이 건물들의 대부분이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재난당국은 롬복 북부 지역의 건물 70%가 무너지거나 손상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진에 놀란 관광객들이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몰려들긴 했는데 항공편이 턱없이 부족해서 관광객 다수가 공항에서 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들의 빠른 수송을 위해서 공항은 24시간
가동되고 있는데요. 항공편 역시 최대한 늘려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혼란이 수습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은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이 많지 않은 데다 또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진으로 인해서 도로까지 파손돼 구조작업 역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검게 그을린 네. 대륙면인 것 같은데 그 앞에 알파벳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진인가요? 희미하게 보여서 잘 구분이 안 가기도 하는데요. 이 지난 6일 폭스뉴스가 공개한 아일랜드 더블린 근교의 모습입니다. 산불로 검게 탄 지역에 돌로 새겨진 에이레라는 거대한 단어가 드러난 광경을 포착했는데요. 에이레는 아일랜드어로 아일랜드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지난달 이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관목이 불타 사라지면서 그 아래에 숨어있던 거대한 글자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여기에 E가 좀 E가 희미하게 보이는 그렇죠. 거고 예. IRE, 에이레라는 단어였군요. 근데 이렇게 단어가 새겨져 있는 게 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건가요? 그 이유가 저도 상당히 예. 궁금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중립국이었던 아일랜드, 연합군과 독일군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중립국인 아일랜드 영공으로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가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동안 하늘에서도 아일랜드 영토임을 보여주는 거대한 신호가 아일랜드 곳곳에 새겨졌는데 그 수가 한때는 85개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산불로 인해 이번에 발견된 에이레 역시 2차 대전 때 해안 지면에 새겨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숲에 의해 가려졌지만 이 산불이 발생해 나무들이 불에 타 사라지면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1939년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표식은 150톤에 달하는 돌을 이용해서 설치됐다고 합니다. 보통 서해 부근에서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동쪽에서 발견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굉장히 간절한 표정으로 손을 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사진인가요? 정말 절실함이 좀 묻어나는 그런 네. 표정이기도 합니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 보신각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두고 열린 제7회 대학 합격기원 타종 행사에 참석한 수험생 가족들이 이 보신각 종에 손을 맞댄 채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이날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서울 보신각종 타종 행사에 참여해 합격을 기원했습니다. 전국 주요 사찰과 성당에도 간절한 마음을 모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수험생 합격을 기원하는 발걸음, 조계사에도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계사는 지난달 27일부터 학업 성취를 기원하는 111일 화엄 성중 기도를 진행 중인데요. 이번 기도는 수능이 열리는 11월 15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100분 동안 이뤄진다고 합니다. 조계사를 찾은 신자들은 손수건으로 이마와 얼굴에서 흐르는 땀을 닦아내다가도 이 손을 모아서 고개 숙여 자녀들의 합격과 성취를 기원했습니다. 이 조계사 관계자는 자녀의 수능 시험 성취를 기원하기 위해 화엄 성중 기도를 하겠다고 신청한 신자가 총 250여 명이라면서 이 수능 100일을 앞둔 7일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몰려 300여 명이 기도에 참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수험생들 시험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는 등 실전 대비 연습에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수능의 성패가 달라진다고 하니까 수험생들 모두 마지막까지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